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2월 8일 김정기의 직필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서 영상물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율구독 계좌 하나은행 579-910-258-52807입니다. 여러분의 지원이 채널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자, 오늘 김정기의 직필직설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주제는 검찰 공소장,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 적시, 총선 후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겨눈다. 아이고, 무시무시하네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소위 말해서 울산광역시장 선거 개입 사건하고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련자 13명 모두가 문재인 정권을 바치는 청와대 실세들이 주로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은 공소장을 공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검찰의 오랜 수사 관행으로서 구시대적인 그런 관행을 극복하자 해서 했던 게 예를 들어서 검찰의 포트라인에 세워가지고 조리돌림을 해가지고 망신을 준다든지, 밤샘 수사를 한다든지, 가장 악질적인 것은 이런 것이었죠. 피사실을 공표하는 겁니다. 피사실을 검찰이 언론에 교묘하게 흘러가지고, 소위 말해서 검언 유착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까지 끌어들여서 일종의 여론재판,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식으로 특히 평생 이 명예를 신조로 삼고 살았던 많은 이 고위층 인사들, 일부는 자살까지 했잖아요. 모멸감을 견디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피사실을 공표해서 법원에서 재판도 하기 전에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피사실을 공표를 해가지고 언론이 받아 쓰는 식으로 해서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재판은 법원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법원이 하기 전에 검언유착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여론재판을 미리 해버리고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어떤 특정 VIP에 대해서 여론재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결국 이후 검찰이 기소해가지고 법원에 재판에 넘길 때, 그래서 법원에서 1, 2, 3심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지 그것이 재판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가는 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만은, 이 공소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퍼블릭 프로시큐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은 검찰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특정 범죄 혐의를 적시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법원에 재판을 해주시오 하면서 재판에 넘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수사 내용이 유출돼 가지고 피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저도 반대지만, 수사가 마무리돼 가지고 법원 측에 공소장을 제출하는데 여기에 범죄 혐의를 적시를 하잖아요. 요거는 사실은 공소장 공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공소장을 다 공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장을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노골적으로 윗선이 문재인이고 아래선이 청와대 핵심 인사들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를 유린하는 그런 아주 악질적인 그런 범죄 행위고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공소장을 공개를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 공소장이 추미애의 협박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됐습니다. 어쨌거나 이 내용 중에는요, 검찰 공소장 내용 중에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이런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야, 그러면은 대통령이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나 증거가 있으니까 대통령까지 걸고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그 박근혜 공소장에도 보면은 그 최순실이라든지 기타 비서관들 2명하고 박근혜를 공범관계로 적시함으로 해서 물론 국민들이 마치 박근혜가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뭐 그런 일이 이제 오해가 있기도 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이런 경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공소장도 공개가 됐듯이 이분도 청와대 하명 수사 사건이니까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공소장은 공개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왜 그러면은 추미애가 나서서 협박적인 그런 이 은행을 했느냐? 뭔가 꾸리니까 총태 매고 하지 않았겠어요? 보니까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적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울산광역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이런저런 형태로 대통령이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라고 검찰이 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추미애나 청와대나 문재인은 극도로 꺼려했겠죠. 그러나 어쨌거나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선거에서 특별히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라고 했습니다. 와우, 이런 거죠. 사실은 뭐 단순한 선거 개입 사건이라기보다는 아주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기획되고 준비된 일종의 정치 공작 아니겠어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관련자 13명을 줄줄이 기소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 거의 절대 다수가 문재인의 최측근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강조했는데요. 여기에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측근에서 대통령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이 공무원들 모두를 지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이번에 기소된 13명 고위공직자들이 무더기로 다 해당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은 검찰이 대통령을 지목했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이 아니고 대통령이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선거 중립의 의무가 있다.
대통령이 지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검찰에서는 이번에 기소된 13명의 고위공직자들하고 대통령을 공범관계로 보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현 정부와 여권은 지방 권력 교체로 국정 수행 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 뭐 대통령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소장에 검찰에 의해서 적시가 됐는데 과연 뭐 그런 내용이 있나? 뭐 정황들이나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내 30년 친구 송철호가 울산광역시장에 당선되는 게 내 소원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서고 한병도 정무수석이 나서고 그 다음에 실무총괄을 했던 백은우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이 나서고 비서실만 해도 7곳, 7곳에 달하는 비서실 조직이 총동원이 돼가지고 후보도 매수하고 하명 수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공약 사업까지 지원하는 그런 공작에 노골적으로 뛰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거든요. 어쨌건 이런 거죠. 뭐 그러니까 송철호 현 시장 이제 측근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 울산 부시장 송병기죠. 송병기가 넘겨준 야당 후보, 그 당시 이제 김기현 그 당시 울산광역시장 야당 후보 관련된 첩보를 경찰이 하달해서 수사를 지시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나왔는데 결국은 뭐 이런저런 형태로 청와대나 청와대 주변의 고위공직자들이 소위 말해서 문재인의 실세들이 지금 뭐 벌벌 떨고 있는 거죠.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방송을 몇 번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지만은 어쨌거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위태위태하게 생겼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노골적으로 대통령을 지목하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무원에게 선거 중립의 의무를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 공범관계로 보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왜 침묵을 지키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아마도 총선이 끝나면은 공수처가 설치되기까지 한 몇 개월 정도 남나요? 한 3개월여 정도 기간 동안 수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많습니다. 수사라기보다는 재판이 이제 어차피 뭐 13명을 줄줄이 기소를 했으니까 재판에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권도 있고 기소권도 있지만 뭐가 있죠? 공소유지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이 포로들을 총동원해서 포로검사들을 총동원해서 잘 싸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13명의 청와대의 고위 인사뿐만 아니라 그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위선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까지 혐의가 분명히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뭐 소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렇죠. 소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인발버가 된 이 정황이나 증거도 뭐 차고 넘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송 시장이 내 소원은 뭐 그런 이야기도 했고, 가장 또 결정적인 그 가운데 하나는 송 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부시장의 그 수첩에서 나온 거예요.
VIP가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직접 출마 요청을 하게 되면 부담스러우니까 임용석 비서실장이 요청하는 방식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용석 비서실장이 송철호 그 당시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출마를 요청 수준이 아니고 종용을 하다시피 한 것 같아요. 뭐 이 자체가 상당히 그 중요한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문재인 정권의 종말이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오늘도 윤석열 검찰총장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